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의자 기법 또는 여러분들이 수면 교육 하실 때 한방에서 공존하시면서 체크하는 그런 간헐적인 위안을 주는 그런 기법이라든지 아기가 자는 방 밖으로 나가셔서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들어오셔서 위안이나 체크를 하시는 경우, 이런 모든 수면 교육 기법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면 교육 하실 때 아기의 울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궁금해 하신다거나 혹은 마음이 힘드신 분들 계시다면 꼭 이번 영상 끝까지 정주행해 주세요. 여러분, 특히나 5개월, 4개월 지나고 나면은요, 아이가 더욱더 마치 말하는 것처럼, 즉 엄마를 애타게 찾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는 하거든요. 정말 갖은 애를 써서라도 엄마를 다시 되돌려 오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해요. 특히 6개월 넘어가면은 이러한 것에 100%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또 걸려들게 되는 부분인데요. 근데 인지를 하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이번 영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기 잠자리의 안전사항 등을 모두 갖추셨고 또 낮 동안에도 사랑과 애정으로 잘 아이와 상호 교류를 하실 분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드리는 지침을 꼭 숙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육아 잡, 엄마 잡이라는 프로페셔널한 일터에서 근무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다 잡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행동해 주세요. 우리가 소위 전문직이라고 흔히 말하는 의사나 판사, 이런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어떤 일을 할 때 가정에 그날 슬픔이 있어서 그러한 사사로운 감정들에 이끌려서 수술을 망친다거나 판결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하지 않잖아요. 배운 대로 하고 또 법대로 하듯이 우리도 그 누구보다 프로페셔널한 이 육아 잡 일터의 근무자입니다. 스스로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국제적으로 모두 증명된 모든 부분에서 검증이 된 내용들이에요. 숙지하시고 잘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제 마인드셋 한번 짚고 갈게요. 엄마라는 잡, 엄마랑 여러분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업으로 분리해서 일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어차피 우리 자신, 나 자신의 마음, 나 자신의 상황, 나의 아픔과 상처, 이런 거를 100% 이해해줄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아요. 신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생 살 때 나 자신이 제일 큰 커다란 나의 편이 되어줘야 하고, 또 제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육아의 여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여러분들 엄마가 더더군다나 되셨다면은 더더욱이 나 자신을 좀 분열해서 3명 정도는 만들어 두세요. 첫 번째,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나, 힘든 나, 슬퍼하는 나, 뭐 이런 나가 될 수 있겠죠. 물론 기뻐할 때도 있겠죠. 두 번째, 그런 나를 위로해주는 나, 나의 엄마도 납니다. 예, 나의 베스트 프렌드이자 영혼의 치유자이자 엄마이기도 한 나입니다. 나는 내가 제일 아껴줘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자식의 엄마의 롤로서의 나, 직업군 엄마로서의 나, 이렇게 3가지 정도는 만들어 둬야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엄마라는 그 엄마 잡의 나는 캐릭터 창조하셔도 돼요.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소설 쓰신다고 생각하시고 극본의 작가는 여러분이에요. 3번을 어떻게 하고 싶고, 즉 어떤 내가 되고 싶으세요? 내 자식에게 어떤 엄마 캐릭터가 되고 싶으신가요? 물론 본연에 타고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연구에 의하면 이 부분 또한 내가 계속해서 과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서 future self와 멘탈 리허설을 반복하시면요, 새롭게 나 자신을 창조해낼 수 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하는 기법이고요. 여러분, 나약해지지 마시고요. 꼭 여러분이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들어와 보겠습니다. 마인드셋 꼭 기억해 두세요. 엄마가 의자의 위치를 점차적으로 아기 침대에서 멀어지게 할 때 엄마의 태도와 행동은 일정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아기의 침대에 아기가 자고 있는 그 위치와 엄마의 그 의자의 거리 변화에 따라서 엄마의 접근 방식에 있어서 미세한 조정이나 행동 지침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조사한 내용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께 전수해 드립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의자의 위치에 따른 엄마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 의자 기법에서 의자의 위치가 아기 침대에서 점차적으로 멀어지면서 엄마의 태도와 행동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침대 옆에 의자가 있을 때 이 단계는 의자 기법의 초기 단계로 엄마의 존재가 아기에게 매우 가까이 느껴지는 시점이에요. 아기는 엄마가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을 하고요. 이를 통해 안정감을 느끼려고
주려고 할 겁니다. 이때 엄마의 태도는요, 일관된 존재감 주셔야죠. 엄마는 아기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한 존재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엄마의 움직임이나 어떠한 반응이 아기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움직임을 줄이고 차분하게 앉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선 관리 중요하거든요. 시선 관리 전수해 드릴게요. 가이드. 아기가 엄마를 찾으려고 할 때 엄마는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시선을 다른 곳에 두거나 아래로 향하게 합니다. 아기가 엄마의 시선을 통해 상호작용을 유도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선 교환을 피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가짐 알아볼게요. 엄마는 이 단계에서 아기의 울음이 정상적인 반응임을 인식을 하고 이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자신을 다잡아야 합니다. 아기는 지금 새로운 습관을 배우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방의 중간 지점에 의자가 있을 때 전수해 드릴게요. 이 단계에서는 의자가 아기 침대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로 아기는 여전히 엄마의 존재를 느낄 수 있지만 이전보다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엄마의 태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엄마는 아기와의 물리적인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감정적으로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기가 울거나 반응을 요구할 때 엄마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반응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그리고 엄마 몸의 긴장을 완화해야 되는데요. 아기와의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엄마는 몸의 긴장을 조금 더 풀어도 괜찮습니다. 의자에 편안히 기대어서 호흡에 집중하시면서 차분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간헐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는데요. 아기가 너무 불안해하거나 울음이 길어질 경우 엄마는 간헐적으로 아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반응을 최소화하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갈게요. 방 문턱에 의자가 있을 때 이 단계에서는 엄마가 아기와의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가 가장 큰 시점으로 아기는 엄마가 방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낄 수 있어요. 이때의 엄마의 태도 지침은요. 신중한 존재감을 유지해주세요. 엄마는 아기가 자신의 존재를 여전히 느낄 수 있도록 방 문턱에서 아기에게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엄마의 존재감이 점차 흐릿해져야 하므로 움직임을 더욱 줄이고 차분히 앉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선과 반응 지침 들어갈게요. 아기가 이 단계에서 엄마의 반응을 끌어내려고 울거나 엄마에게 다가가려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엄마는 시선을 아기와 마주치지 않도록 하고 반응을 줄여야 돼요. 필요한 경우 눈을 감고 명상 상태를 유지하며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을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요. 엄마는 방 문턱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을 점차 줄여가면서 아기가 스스로 잠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북돋워줘야 됩니다. 이때도 엄마의 감정적인 안정이 가장 중요해요. 자, 거리가 멀어질 때 엄마가 기억해야 될 주요 포인트 정리할게요. 일관성 유지 너무 중요해요. 엄마의 태도와 반응은 의자의 위치에 관계없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매우 중요해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엄마의 존재감은 줄어들지만 아기에게는 여전히 엄마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그러한 존재로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반응 최소화하셔야 되고요. 의자의 위치가 멀어질수록 엄마의 반응은 점점 더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아기가 엄마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잠드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엄마와의 상호작용을 점차 줄여야 합니다. 심리적인 준비 중요한데요. 엄마는 아기가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큰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서 심리적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기의 반응이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또한 새로운 수면 패턴을 학습하는 하나의 정말 정상적인 과정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침보다 더욱 자세한 지침은 저희 또깨의 육아 빌리지 카페에 있어요. 또깨 멤버십 슬립패스, 개월수별 슬립패스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침은 의자 기법을 토대로 제가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수면 교육 하실 때 보여주셔야 할 자세와 동일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5, 6개월 이후에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잘 숙지해 주시고 이것보다 더욱더 자세한 가이드라인, 또 이 가이드라인에 이어지는 질문에 대한 저의 아주 깨알같이 자세한 그 답변들은 저의 깊고 자세한 아티클을 참조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 일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을 마음속으로 많이 떠올렸던 저의 일화가 있는데요. 중학생 보조 감독으로 아이들 시험관
감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학생과 돌전 아기를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제가 중학생까지 아기를 지금 13년, 14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육아 잡을 계속해서 해나가면 할수록 이게 돌전 육아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시험 감독 일화를 이거랑 빗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시험 감독을 하게 되면은요, 감독관 선생님과 보조 감독으로 당일 근무하는 저의 경우 웃음기를 싹 빼요. 그렇다고 해서 친절하지 않은 척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시험 당일에 맞는 시험 날이니까 무언가 침착하고 엄중한 느낌, 그리고 진중한 느낌으로 무장하죠. 웃으면 정말 이상하거든요. 이상해요. 딱 그 교실에 들어가서 애들 보시면 바로 알 거예요. 그 분위기 진짜 이상해요. 조금 웃더라도 이상합니다. 물론 제 마음은 얘들아 시험 잘 봐. 모두 긴장되지? 잘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웃는 거는 그 상황에서 되게 이상한 사람 되고 진짜 분위기 완전 망치는 거예요. 이상해요. 제가 시험을 감독하는 감독관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친절하게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그 환경 조성을 해주는 그 옆에서의 서포팅 역할을 잘 도와주지만, 예를 들자면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다는 학생이 손을 들거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있다면 제가 같이 동행해서 데려다주고 화장실 칸을 지정해주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데리고 온다거나, 또 질문이 있는 학생 곁에 가서 해당 과목 출제 선생님을 시험 본부에 제가 내려가서 모시고 데리고 온다거나, 또는 OMR 카드 작성하다가 실수가 난 학생, 그 학생에게 OMR 카드를 다시 주거나, 또 화이트 안 가지고 온 학생에게 화이트를 배부해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또 실수로 컴퓨터용 검은 사인펜을 바닥에 툭 하고 떨어뜨린 학생, 제가 말없이 가서 사인펜을 다시 들어서 책상에 바로 놓아준다거나 등등등. 아이가 시험을 볼 때 감독관은 그 아이의 그 시험 보는 주의 집중을 거스르는 행동이나 학생이 신경 쓰이게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학생의 등 뒤에서 서 있다거나 뭐 옆에서 아이가 막 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막 지켜보고 있다거나 하는 그런 등의 기류, 그런 행동은 자제를 해야 되고요. 아니, 자제가 아니라 금지되어 있어요. 학부모 감독 오리엔테이션 때 다 배워요. 혹시나 학부모로서 아는 친구가 있더라도 인사하거나 뭐 아는 척 하는 것도 당연히 금지고요. 이걸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다 배웁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당연히 끄고 들어가야 되고요. 왜냐면 혹여나 핸드폰이 울리면 아이들이 전체 그 시험을 푸는 흐름에 방해가 많이 되거든요. 비단 그 소리 때문에 놀라서 뭐 방해되고 흐름 끊겨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핸드폰이 울리면 누구 거지? 저거 부정행위인데? 하면서 웅성대고 굉장히 아이들이 신경이 예민해져서 많이 쓰여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예 들어갈 때, 보조감독으로 들어갈 때 원천적으로 끄고 들어가야 돼요. 이처럼 아이들이 준비한 그 능력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그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부정행위를 하고자 하는 학생,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고자 처음부터 맘먹지 않았더라도 뭐 감독이 되게 잘 안 되고 있다면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감독관이 2명으로 앞뒤로 막 지켜보는데 그런 부정행위 하기도 힘들겠죠. 그런 긍정적인 감독 분위기를 형성해서 시험을 감독하는 그런 환경 조성의 책임인 거예요. 제가 그 감독을 할 때 우리 회원님들, 구독자님들, 독자님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사실 풍겨지는 이 원체 분위기가 좀 나긋나긋하고 매번 좀 미소를 띠고 있는 편인데요. 감독관으로 봉사할 때는 그렇게 하면 정말 이상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빙의하듯이 웃음기든 친절한 미소든 100% 제거하고 입실에서 진중하게 각 45분간의 무건수행 감독을 하고 온 것이죠. 40분에서 45분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 감독 시간 동안 핸드폰 당연히 할 수 없고요. 운이 좋아서 의자가 여유분이 있으면 앉아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감독관으로서 서 있어야 돼요. 저는 한 번은 앉아 있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서 있었거든요. 근데 40분, 45분 동안 계속 아이들 문제 푸는 뒤통수를 보조감독은 주로 뒤에 서 있고요. 선생님이신 정감독분이 앞에 주로 서 계세요. 정감독이 사인 등을 위해서 움직여야 할 때
보조 감독이 그때 앞에 서 있어야 되고요. 왜냐면 앞에 감독관이 있어줘야 아이들이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무건 수행하듯이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앞에 서 있으면 한 반의 아이들이 한눈에 들어와요. 얼굴이랑 행동하는 거 다 들어오고요. 문제 푸는 행동부터 하품하는 행동, 기지개 켜는 행동, 다리 떠는 행동 등등등 다리를 너무 심하게 떨어서 소리가 나면 정감독 선생님이 가서 아주 조용히 그 아이에게만 들릴 정도로 주의를 주시고요. 여아들의 경우는 문제 풀면서 앞머리를 간헐적으로 계속 정리하는 아이도 있기도 하고 각자의 문제 푸는 방식이나 그런 게 다른 것도 조금씩은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아이들이 책상에 고개를 받고 문제를 푸는 모습들이니까요. 정말 그야말로 무건수행의 감독 잡입니다. 그걸 40분씩 3회, 4회, 3, 4교시 연이어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40분간에 한두 명의 아이가 뒤를 보거나 선생님 저를 포함해서 찾으면서 무언가 질의를 해요. 그때 계속 보고 있었어야지만 바로 눈을 마주치면 답을 하고 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 거죠. 정감독부는 교실 안에 있어야 되고 부감독이 교실 밖을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은 처리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화 이렇게 시험 감독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수면교육 하실 때 한 방에서 수면교육 위안 주시거나 하실 때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임하셔도 위안이 되실 거예요. 같이 감독하시는 정감독이신 선생님은 아이의 담임 교사거나 한 것이 아니라 랜덤한 교사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서로 알고 있는 사이도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게 되기도 하니까 큰 그림으로는 서로가 당일 시험의 감독관으로서 도움을 주고받지만 또 어떻게 보면 서로 뭐 하는지 교실 앞과 뒤에서 마주보고 있는 형국이라 허투루 소위 눈에 띄는 그런 특정 행동이나 그런 몸가짐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뉴스도 있었지만 정감독이 특정 아이의 부정행위를 묵인했다 하는 걸 제2 감독의 눈인 학부모 감독관이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거죠.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러니까 서로의 정찰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제대로 감독 일을 안 했다면 예를 들어 너무 힘들고 지루해가지고 중간에 핸드폰을 제가 본다거나 뭐 이러면 저 몇 학년 몇 반 어머니가 보조 감독으로 들어와서 핸드폰 보더라 이럴 수도 있으니까 엄청 진중하게 계속 감독에만 충실하고자 더 조심하고 더 노력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진중하게 계속 목석처럼 무건수행하는 거죠. 45분에서 50분 정도요. 저도 사람인지라 30분 지났을 때는 너무 다리가 아파서 우리가 아이 안고 오뚜기처럼 양쪽 발의 무게중심 왔다 갔다 오른쪽 왼쪽 움직여 주듯이 그 움직임만 조금씩 주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몸이 계속 서 있으니까 같은 자세로. 딸이 배우는 환경이 너무 궁금하고 제가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봉사한 것이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계속 서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난 후에는 집에 와서 완전히 뻗더라고요. 제가 또 일도 병행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튼 여러분은 이 일화를 좀 위안을 삼으셔서 여러분은 계속 서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멘탈만 꽉 부여잡으세요. 여러분 좀 와닿으세요? 그러니까 그 위안 주실 때 제가 감독할 때 웃음기 싹 빼고 그 감독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한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께 제가 혹시 이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저의 개인적인 여러분을 떠올렸던 일화도 곁들여 봤습니다. 항상 응원 드릴게요. 더욱더 자세한 그런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은 꼭 똑개 빌리지 참고해 주시고요. 저도 시간이 된다면 명상 기법이라든지 어떻게 그 아이와 눈을 안 마주치고 아이가 뭐 나한테 와서 뭐 이렇게 약간 악다구니를 쓰거나 잡거나 뭐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거를 다 되게 자세하게 디테일한 가이드라인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런 걸 알려드리면 또 그거에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왜냐면 적용하다 보면 또 질문이 나오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의 응답이 계속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수면교육 하실 때 너무 힘들고 뭔가의 가이드라인이 좀 더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꼭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또 다른 주제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아 오늘도 힘내요. 화이팅!